틀리나요?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계속 더워가지고. 오늘 거기 174페이지 51번. 그죠? 그러니까 174페이지 51번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51번. 49번 문제 제가 풀었나요? 거기 정답 제가 5번이 두 개라고 5번 얘기했나요? 네, 그렇죠. 49번은 정답이 두 개인 거죠. 틀린 거 고른다 치면 5번도 틀린 거니까, 그죠? 그게 지방세 파트이니까, 그죠? 네, 그쵸. 1번, 5번. 그 5번 내용이 지금 시가 표준행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세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죠? 자, 5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거기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관한 얘기 나와있죠? 좋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최근에 계속 이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만약 이 비슷한 부분에 나온다 치면은 기본공제는 나온 지가 좀 됐기 때문에, 그죠? 기본공제 파트를 조금 더 신경 쓰는 게 낫겠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그랬죠? 1번,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양도가액 100분의 80을 공제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어디 틀리긴 틀렸죠? 어디가 틀렸어요? 그죠? 양도가액 일단 아니고, 그거는 딱 눈에 들어야 됩니다. 양도가액 아니고, 차익. 가액은 순서로 우리가 기억하지, 양도가액이 그 과표 순서 기억하셔야 되죠? 근데 양도가액은 장기보유 특별공제하고 아주 많이 떨려있죠. 그리고 바로 위에가 뭐예요? 양도차익에서 빼는 거지, 이게. 그죠? 양도차익에서 여기서 뭘 빼요? 바로 장기보유 특별 이렇게 뺀단 말이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단순한 건데 이것도 어차피 순서 잘 모르면 이것도 많이 틀리거든요. 실제 시험에 나오면. 그 중요한 건 그거라 있죠. 눈에 보여야 한다니까. 내 눈에 딱 들어와야 된다니까. 그 틀린 지문이 읽었을 때 안 들어오는 게 문제인 거죠. 그죠?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는 그러면 양도가액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필요경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빼주면 이건데 여기서 이걸 뺀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잘 나옵니다. 이게 은근히. 근데 생각보다 많이 틀리죠. 그죠? 얘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그랬잖아요. 그죠? 너 멀리 있는 거 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거 보면 바로 여기서 그냥 빼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단순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1번은 그럼 양도 차익이고 그 다음에 그 80%라고 돼 있죠? 이게 뭐예요? 공제율인데 이 공제율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일반 자산의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는 3년에 몇 프로씩? 3%씩 한다 했죠? 그렇죠? 3, 3은 10 해가지고 6% 한다 했죠? 그래서 쭉 넘어가서 10년 넘어가면 최대 몇 프로까지? 네, 30%까지. 뭐 이 얘기입니다. 30%까지.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거기서 특례가 나오는, 예외가 나오는 거죠? 1세대 1주택 이렇게 나오는 거죠. 1세대 1주택자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어떻게 한다? 1주택자는 어떻게 한다? 공제를 많이 해주겠다. 그 많이가 얼마라겠어요? 네, 1년에 8%씩입니다. 8%씩. 그죠? 이렇게 해서 38은 24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시작해도 똑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얘도 10년 넘어가면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0%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얘는 지금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원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이렇게 돼 있죠. 거주자도 되고 비거주자 다 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거주자, 비거주자 다 된다. 이때 여기서 이게 나오죠? 여기서 비거주자는 제외 이렇게 나오죠. 이 말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비거주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OX. 비거주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땡. 틀린 거라겠죠? 이건 틀린 거랬죠. 이 말은 이건 지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라 했어요? 이걸 안 해준다. 그죠? 1주택, 즉 8% 공제를 적용하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거주자한테까지 이렇게 많은 공제 줄 필요가 없다는 의미니까. 그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되는 거죠. 1번은 뭐 틀렸고, 2번 동일 연도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을 수혜 양도한 경우는 먼저 양도한 자산에 대해서만 공제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요, 자산별 공제라고 해놨습니다. 우리가 자산별. 이 자산별 뜻이 뭐예요?
그 물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은 결국 1년에 12번을 팔아도 이 조건에만 해당이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횟수 제한 없이 계속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본공제하고 차이점이 기본공제는 소득별공제를 묶어가는데 이건 그렇게 없는 거죠. 그래서 걔네 지금 먼저 양도는 자산에 대한 공제한다. 틀린 거죠.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다. 계속. 그죠? 3번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해서 이는 3년 이상 보유해야 되죠. 그리고 보유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보유기간의 장단에 있죠. 관계가. 왜? 기간에 따라서 틀리니까 공제율이. 그죠? 그랬고. 4번 양도세가 과세되는 일정한 1세대 1주택의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의 금일종 80%겠죠. 80%. 그럼 5번이 맞는 건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은 해당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계산한다. 이게 이제 갑을병 얘기인데 갑을병 이건 좀 이따가 뒤에 부당이익 계산 부위 좀 잠깐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그거 하면서 같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우리가 갑을병 증여받고 5년 이내 나오면 취득 시기와 취득 가액은 다 누구 시점으로 간다? 갑. 그 배우자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맞는 지문인데 뒤에 문제가 나오니까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걔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 뭐 비슷한 얘기들이면 장기보유, 그죠? 근데 말 뭐 비슷한 얘기 다 풀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저 뒤로 가셔서 자, 거기 나머지 짝수번 때도 많이 풀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 홀수번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넘어가시고 57번에 가서 거기 고가주택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고가주택. 날짜 지나가는 게 겁나죠? 93. 핸드폰 꺼내네. 저 뻘건 걸로 뚝 붙여놔가지고 그냥. 실감나죠? 시험에 다가올수록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학원은 수업은 빠지면 안 됩니다. 수업 빠지면 그게 치명타라는 걸 아셔야 돼요. 계속 얘기를 하지만. 제가 이번 주에 수업 갔는데, 좀 수강생이신데 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8월 달까지만 문제풀이만 듣고 9월부터는 아무래도 혼자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신대요. 그렇다고 이제 저한테 어느 게, 자기 생각은 그런데 어느 게 괜찮은지 이제 물어본다고 저한테 오셨어요. 그러니까 8월 달까지 문제풀이 하고 9, 10월은 혼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답변은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효율적인지는 뭐 몰라요. 상대적인 개인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학원을 다니는 게 100% 혼자 공부하는 건 낫다는 거죠. 왜냐면 대부분의 이렇게 도서관 가서 공부하는 분들이 공부를 되게 잘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막 점수가 엄청 나오는 사람들은 아니고 수업 빠지고 가는 사람들 중에 혼자 공부하는 사람 중에 평균 80 이상 나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평균 80 이상 맨날 나온다. 그런 사람들 혼자 해도 돼요. 왜? 그 사람들은 공부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찾아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점수가 많이 나오죠. 근데 대부분 보면 점수 안 나오는 사람들이 가요. 그러니까 그게 안 나오는 사람이 간다는 얘기는요, 떨어지는 게 더 많다는 뜻이죠. 왜? 학원 다니면서도 방법을 얘기를 해도 모르고 가서 그런데 혼자 가서 공부하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는 건데, 가능하면 합격을 할 생각이시라면 가능하면 수업은 주고 나서는 안 빠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는 학원 중에서 매년 시험 보기 마지막 주 있죠. 그 주 금요일까지 수업하는 학원도 있습니다. 토요일에 시험 봐. 근데 금요일까지 특강을 해줘요. 마지막 주에도 민법대로. 근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일주일 동안 내가 소용없습니다. 정리 못합니다. 오히려 학원에서 막판에 민법개론 정리를 딱 해주니까 그거 듣고 바로 시험 보러 가는 거잖아요. 그게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혼자 공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일부러 붙잡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여기서 학원 수업 들어봤자 3시간, 4시간입니다. 많아봤자. 그 시간에 도서관 간다고 해봤자 억시 공부답니다. 어영부영 하다가 왔다 갔다 하고 하다가 어영부영 또 점심 먹고 소용없어요. 시간만 가는 거지. 그런 게 의미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건 안 좋습니다. 저희는 강의를 뭐 10년, 20년 가까이 하면서 맨날 보는 얘기니까. 근데 뭐 소용없는 거죠. 근데 요즘에 수업 많이 빠져요. 다른 학원들도 막 보면. 근데 다 도서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 안 가요. 학교 가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냥 학원에 남아있어. 성적 나오면서 또 안 가, 도서관을. 왜? 이게 낫다는 걸 알거든요. 수업을 3시간, 4시간 듣는 게 훨씬 낫다는 걸 아니까. 끝나고 하지. 수업 빠지고 가진 않죠. 그건 안 좋은 방법이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 여러분 선택하시는 건 저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말했죠. 저는 뭐 내가 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선택해서 잘 하시는 거니까. 이왕이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57번은 고가주택 얘기인데, 그럼 고가주택이 뭘 고가주택이라 한다 했죠?
네, 실거래가로 양도가의 9억을 초과한 주택이다. 자, 우리가 계산 문제가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뭐 대부분의 문제는 거기다 찍어라 그랬죠. 만약에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문제가 나오면 얘는 그래 도전할 만하다. 왜? 내용 이해만 하면 10초면 풀 수 있다. 10초. 그죠? 자, 일단 얘는 고가주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비과세가 안 됩니다. 그런데 형평성 차원에서 9억까지는 비과세 주고 초과되는 건 과세한다. 하다 보니 양도차익 계산 방식이 다르다 그랬죠. 예를 들면 우리가 10억에 팔았다. 양도가에. 그럼 무조건 뭐예요? 고가주택입니다. 고가주택은 위치나 면적 같은 건 상관없죠? 뭐 10평짜리 아파트를 10억에 팔았다. 그런 개념이 고가주택입니다. 여기서 필요 경비가 6억이다 치면 양도차익 얼마나 했어요? 4억. 이렇게 나온다 했죠? 이게 양도차익인데 이걸 다 세금 내는 거 아니라 했죠? 여기서 어떻게 한다 했어요? 여기다가 어떻게 한다? 곱하기 얼마에 팔았다고요? 10억에. 그럼 10억 중에 얼마? 9억까지는 비과세. 세금을 내는 건 10억 중에 얼마? 1억. 이렇게 된다 했잖아요? 이게 이렇게다. 그죠? 9억까지 비과세 해주니까 이렇게 해주고 요것만 내라 그러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10분의 1만 내라 그러죠? 얼마 나와요? 4천만 원. 그래요. 이 얘기죠? 이게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이다. 그럼 결론적으로 10분의 9에 해당되는 3억 6천은 비과세를 받은 거죠. 왜? 이만큼만 세금을 내니까. 20억에 팔면 어떤데? 20억에. 그 중에 얼마? 9억까지는 비과세. 세금을 내는 건 20억에 11억. 그럼 20분의 11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이렇게 나온다 했죠? 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이렇게 해서 구한 거죠. 그죠? 20억이면 20 마이너스 9에서 20분의 11.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거를 곱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것만 잘 구하시면 금방 풀 수 있어요. 자, 만약에 과거 시험 이렇게 나온 적 있죠? 양도가액 12억이고 필요 경비가 8억이래요. 자,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해요? 땡! 틀렸어. 10초 지났어. 10초 지났어. 10초 안에. 10초 지났어. 10초 지났어. 10초 안에 풀어있네. 아니, 그냥 이거 빼면 되잖아요. 4억이잖아. 여기다 얼마 곱해요? 12분의 3 하면 되잖아. 12분의 3. 4분의 1. 그럼 1억이 답이죠, 1억. 근데 이게 빨리빨리 안 되면, 그럼 시간도 오래 걸리면 또 때려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거는 간단하죠. 왜? 12억에 팔았다. 그럼 양도가액만 생각하고 거기서 그냥 무조건 9 빼면 되죠. 그죠? 12억이니까 12분의 12에서 9 빼면 얼마야? 12분의 3. 여기서 안 되는군요. 그죠? 여기까지는 아까 했는데 지금 계속 그거 하고 있는 거죠? 12분의 3이니까 12분의 3이면 3. 이렇게 지금 약분하고 있는 거죠? 그죠? 4분의 1. 그죠? 그럼 만약에 뭐 다른 것도 15억에 팔았다. 그럼 어쨌든 양도차익 구한 다음에 그게 얼마 곱해주면 돼요? 15억에 팔았다. 그럼 얼마 곱해주면 돼요? 7분의 9에서 빼면은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럼 간단히 15분의 6. 15빼기 9 하면 되잖아요. 10빼기 9기 어렵죠? 산수가 안 된다요, 산수가. 그죠? 이렇게 이것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벌써 딱 나와버리면 일단 얘는 그냥 빼면 되니까 이거 구하는 금방이잖아요. 그럼 얘만 알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게 12억이면 여기서 9 빼면 되니까 12분의 3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논리만 딱 알면 금방 풀 수 있죠, 진짜로. 이런 거 10초 안에 풀 수 있으면 계산 문제. 이게 오래전에 나온 전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만약에 나오면 계산 문제 이거 정도 나오면 포기하지 말고 금방 바로 풀 수 있죠. 조금만 신경 쓰시면. 57번은 그 계산수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4번이죠. 양도차익에다가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을 하면 된다. 자, 되겠죠? 자, 오른쪽 61번 문제도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네요. 보겠습니다. 틀린 거 그랬는데 1번 법령이 정하는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10년 이상 보유 시 양도차익의 100분의 8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맞고 2번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지요.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미등기는 안 됩니다. 자, 비삼용 토지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올해부터 된다겠죠? 그러니까 비삼용 토지의 경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올해 개정상이니까 이렇게 나오면 얘는 딱 읽자마자 이게 맞았구나. 그걸 알아야 됩니다. 비삼용 토지. 근데 가로 안에 미등기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법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 이게 뭔 뜻이라겠어요? 미등기인데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는 경우도 있다. 예외 규정으로. 그 쭉 있었죠. 뭐. 그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3번이죠.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 그러니까 얘가 왜 미등기라는 거예요? 법원 결정 때문에 등기를 못했다는 얘기죠. 근데 의지가 아니니까 너는 등기한 거하고 똑같이 지급해서 뭘 해주겠다. 비과세, 감면, 장기, 기본공제 다 해주겠다. 그러면
그 불가능한 부동산에 등 적용되지 아니한다. 땡 틀렸죠. 이는 뭐예요? 이런 경우는 뭐다? 미등기 일지라도 뭐 해준다? 적용해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적용하지 않는다. 틀린 거죠. 그러니까 그 예외 규정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가셔야 돼요. 4번 장기는 거주자, 비거주자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그죠? 거주자, 비거주자 다 됩니다. 5번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 차익에서 장기부의 특별공제를 공제한 금액을 한다. 양도소득 금액은 어떻게 구해요? 양도 차익에서 뭘 빼주면 돼? 그리고 그러니까 양도 차익에서 장기부의 특별공제 빼면 되는 거죠. 그죠? 양도가에서 필요 경우 빼면 양도 차익이고 거기서 장기부의 특별공제하면 뭐다? 양도 소득금이다. 그러니까 5번이 양도 차익에서 그죠? 뭘 빼주면 돼? 장기부의 특별공제 빼면 뭐다? 양도 소득금이. 그죠? 비슷한 얘기, 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뒷장 이 63번 문제 가면 이제 기본공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기본공제는 기본이니까 보유기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그리고 기본공제니까 공제 대상 가린다, 안 가린다? 안 가리고 몽땅 다 해줍니다. 뭐 빼고? 뭔 안 돼? 미등기는 안 돼, 미등기. 그죠? 미등기 빼고는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63번 문제 보시면 틀린 거 그랬는데 1번 양도소득 기본공제 대상은 양도소득인은 거주자, 비거주자에 적용으로 과세 대상과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공제한다. 얘도 거주자, 비거주자 다 되고 장기도 거주자, 비거주자 다 됩니다. 저희 이거 맞고 2번 양도소득 과표를 계산할 때 양도소득금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한다. 이걸 어디서 빼주는 거예요? 이 양도소득금에서 빼주는 거죠. 3번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및 주식, 파생상품 등의 양도 자산별로 각각 구분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금에서 각각 연 250 공제한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어요? 자산별 아니라겠잖아요. 자산별이란 말은요, 여러분, 그 각각에 대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토지, 건물 따로따로 각각 하나씩 공제해준다는 얘기거든요. 얘는 뭐라겠어요? 소득별 공제라겠잖아요, 얘는요. 그죠? 아까 자산별 공제는 누구 얘기한다 했어? 장기부의 특별공제. 그럼 여기 소득별은 묶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얘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그리고 뭐 주식 등 이렇게 한다 했죠? 그리고 여기에 파생상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얘는 대상에 올해 추가된 내용인데 선물 옵션이기 때문에 중개사랑 관계없어요. 그런데 얘가 나오는 데가 과세상 할 때 딱 나오면 이것도 대상에 포함된다는 걸 알고 가시고 그리고 나머지 나오는 게 여기예요. 기본공제할 때 소득별 할 때 이렇게 묶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다? 이거 1년에 250 이렇게 가고 얘 따로 연 250 가고 이렇게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얘 250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 이 파생 상품과 관련된 얘기는 기본공제는 만약에 저렇게 세 개로 구분된다라고 하면 그를 맞은 거다, 틀린 지문은 아니다 이렇게 인식만 하면 되는 거야. 그걸 가지고 자세히 물어보진 않아요, 이거는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이건 맞는 지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어차피 뭐예요? 이거 제끼고, 원래대로 이렇게 두 개의 그룹으로 나서 나머지는 다 간다. 토건 보기 하나하고 뭐하고, 주식하고, 이렇게 간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죠. 기준이 이렇다는 거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3번은 이렇게 구분을 하긴 했는데, 자산별로 공제한다. 그러면 안 되고, 소득별로 각각 연 250 그래야죠. 3번이 틀린 거죠. 4번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이 있는 때는 해당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해당 연도 중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이게 만약에 나오면 이런 식으로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웬만하면 맞았네비다 하고 그냥 가. 그냥 이거 뭐 따지지 말고 머리 아프죠. 별건 아닌데 그죠? 제가 볼 때는 이 지문이 혹시 나오면 이걸 틀리게 뭐 바꿔서 내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거를 그죠? 그러니까 이거 나오면 이런 거 나오면 괜히 헷갈리잖아요. 그럼 이런 거 먼저 제끼고 그냥 나머지 중에 다 골라보고 있으면 그냥 고르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이 내용은 간단하거든요. 여러 개를 팔다 보면 감면 대상인 것도 있고 감면을 못 받는 것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250 공제할 때 누구부터 공제해준다? 너는 감면 받았으니까 너 말고 감면 안 되는 너부터 공제해주고 또 얘네들이 여러 개 있으면 어떻게 해? 먼저 양도한 순서대로 그게 맞는 거잖아요. 먼저 한 걸 팔아야지. 만약 1월 달에 팔았는데 공제를 안 해주는 거 왜? 야 혹시 또 다음 달에 팔지도 모르니까 기다려봐.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공제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말이 어떻게 바뀌는 거야 이제? 감면소득금액과 감면소득금액 외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는 감면소득금액 외의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소득금액에서는 먼저 양도한 순서대로 공제한다. 그런 얘기거든 이게.
그 막 말은 겁나 복잡해서. 근데 내용은 간단해요. 근데 말로 노니까 그렇게 된 거지, 4번에. 그죠? 5번, 기본공제는 국외자산 양도에 대해서도 국내 자산과 별개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런 보시면, 장기부의 특별공제가 있고요, 기본공제가 있어요. 그럼 둘 중에, 둘 다 공제죠. 외국에 있는 국외자산 양도했을 때, 이 둘 중에 하나는 해주고 하나는 안 해줘요, 공제를. 뭘 해줘? 이걸 해줘, 이걸. 일단 기본이 뭐라 했어? 차별 안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국내외 안 가리고 다 해줍니다. 사실은 공제 금액이 안 크죠. 네. 지가 아무리 팔아봤자 묶어서 연 250 이렇게 가니까. 근데 얘는 한 번 할 때마다 계속 받잖아요. 그리고 한 방에 30% 갈 수도 있고, 그죠? 금액이 커지죠. 그러니까 이건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만 해줘? 기본 공제만 해줄 수 있어요. 그죠? 5번이 그런 얘기다. 보시면 되죠. 기본 공제 얘기는 뭐 몇 개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 이제 비교하는 문제가 나와요. 69번에 가면 장기하고 기본공제 비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었어요. 기본공제하고 장기하고 두 개 비교하는 거. 왜? 공제가 두 개거든요, 밑에.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같이 물어보는 경우 많죠. 69번 문제가 그런 건데, 틀린 거 그랬는데, 일반 장기 보유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에서 공제한다. 맞나요? 장기는 토지, 건물, 그리고 뭐? 조합원, 입주권. 여러분, 조합원,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인데, 얘가 나오면 항상 입주권 얘기 나면 언제 기준으로 판단해? 그러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유기간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고, 양도차익 계산도 언제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다. 그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나오는 게 뭐예요? 승계취득.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재배한다. 그러니까 입주권을 내가 취득을 했을 때는 나중에 내가 팔면 걔는 안 해준다. 근데 원조합원만 해준다는 거죠. 뭐 그거만 걔는 좀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본공제는 모든 양도 자산에 대해서 공제한다. 다 된다 그랬죠? 보시면. 이번 미등기 토지를 양도하면 장기와 기본공제 모두 적용하지 않는다. 그죠? 미등기 둘 다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3번 장기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공제되죠. 그죠? 3년 이상 보유되고 그죠? 근데 기본공제는 보유기간 상관없다. 4번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지만 기본공제는 적용한다. 그렇죠? 이런 걸 이제 나오면 틀린데 이렇게 틀리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충분히 연립이 될 수 있죠. 개정상이니까. 둘 다 되는 거죠. 기본은 원래 됐고 왜? 걔는 미등기 빼고는 다 되니까. 그죠? 5번 장기보유는 국내 자산에 한하여 적용되지만 기본공제는 국내 자산뿐만 아니라 뭐 또 국외 자산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그죠? 기본은 국내외 다 되고 장기는 국내만 된다.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막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2% 부족한 거죠, 2%. 그죠? 약간 삐끗삐끗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거만 살짝 메꿔주면 크게 없습니다. 그죠? 자꾸 메꿔줘야 돼. 그죠? 어제도 제가 수업하는데, 오후에 특강하는데, 오후 특강하는데 그 수강생 하나 왔는데 5월 달에 왔대요. 남자인데 5월 말쯤에 왔대, 학원에.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강을 막 들어요. 오후에 모의고사 특강하거든. 누적식 모의고사 특강하는데 5월달에 와가지고 6, 7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은 6월달 한 번 듣고, 한 달 듣고, 기본서 듣고, 7월에 특강하는 걸 듣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 전에 특강도 그냥 듣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열심히 들어요, 막. 어제 왔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막 시험지에 막 열심히 뭘 적어가지고 이렇게 왔어. 물어보는 거예요, 공부를 이제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를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근데 제가 맨날 얘기했던 얘기죠. 기본서를 도저히 못 보겠다는 거야. 유학집도 너무 양이 많아서. 그래서 문제를 본다는 거죠. 제가 맨날 했던 얘기잖아요. 문제를 보고 거기서 문제 지문하고 비교해서 공부한 다음에 기본서 찾아가지고 써가지고 정리한대요. 자기가 볼 때는 지금 시간도 많이 안 되고 그래서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그게 그럴 것 같아서 기본서 도저히 볼 염두가 안 돼. 그렇게 하고 있대. 그랬더니 지금 한 달 넘짓 했대요. 남짓 좀 넘게 하니까 조금 그렇게도 뭔가 그게 될 것 같던 느낌이 든다는 거야. 그렇다고 이게 지금 자기가 잘하고 있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5월 달에 5월 말에 와가지고 선택한 것 중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제 기준으로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최선의 선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계속하면 제가 보다 합격할 것 같아요. 공부하는 거면. 젊은 중에 한 30살 안 된 것 같아요. 남자인데. 그죠? 근데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 공부를. 그러니까 특강도 자기는 그렇게 듣는다는 거야. 어차피 자기는 모르니까 문제 많이 열심히 듣고 풀고 그리고 나서 꼭 끝나고 그걸 정리를 다 한대요. 책 찾아보고 다 이렇게 지문 정리를 한다는 거야. 근데 그걸 지금 계속 하고 있대요. 지금 뭐 2-2달 가까이 되는 거죠. 근데 걔는 보면, 그 사람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점수가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게 괜찮은 방법이라 그랬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7월에 5월 달에 와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뭐. 그죠? 여러분은 막 몇 달을 열심히 한 거예요. 빨리 시험 보러 갔으면 좋겠죠?
왜? 빨리 시험을 봐야 자격증을 주지. 그죠? 지금 왜 없어? 자격증. 시험을 안 봐서 자격증을 못 받는 거 아니야, 지금. 그죠? 원서 접수 지금 다 해야 돼, 그죠? 원서 지금 뭐. 학원마다 난립니다, 지금 원서 때문에. 사진 잘하세요, 사진. 그죠? 사진이 막 3명이 틀려. 그죠? 3위일체가 안 된다, 그죠? 3위일체. 실물하고, 원서 사진하고, 민증 사진하고 3개가 안 맞아. 그래가지고 막 감독관 혼란하게 하지 말고. 그죠? 막 어제 보니까 뽀샵 겁나 해서 갖고 왔어. 막 하지 마. 그러니까, 그거 막 본인이 봐도 깜짝 놀래. 뽀샵 얼마나 했나. 막 화장하고 미장하고 거기다 뽀샵했지. 그 지금 얼굴이 쌩얼이지. 이게 막 안 맞아. 이렇게 봐도. 사진 진짜 미인이고 봤더니 실물 보니까 아니요. 얼마나 저긴다. 시험 볼 때 화장 안 하고 가잖아요. 다 생얼로 가잖아. 눈도 그냥 세좀만 하고 이러고 가잖아. 그러면 사진은 안 맞지. 너무 안 맞으면 안 되죠. 다 모든 게 준비가 됐어. 이제 뭐만 남았어? 시험 보는 것만 남았어. 7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양도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그랬죠? 자,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제가 집이 이제 막 무너지려고 그래. 무너지려고. 성결해서 발라 뻥 찼더니 진짜 무너졌어. 그래서 집을 새로 지었어. 이왕 무너진 김에. 자, 그러면 이건 제가 뭐 한 거야? 이걸 뭐 한다고 그래? 내가 뻥 차가지고 다시 분해가지고 내가 새로 지었어. 그걸 뭐라 그래? 그러니까 이제 배운 사람들은 뭐라 그래? 뭐 개축, 재축, 그 다음에 뭐 스님 면적이 증가됐나요? 막 이런 거 물어봐요. 배운 사람들은. 근데 안 배운 우리 세법은 안 배운 사람들은 뭐라 그래? 재건축이라고 그래. 그렇잖아요. 재건축이잖아. 재건축. 새로 지은 거잖아. 그죠? 근데 꼭 공법 배운 사람들은 이제 꼭 물어보면 막 개축, 신축 뭐 나오고 면적 증가됐냐게 쌓고 막 여러 가지 이름.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죠, 저는. 그죠? 우린 뭐라 그래? 다시 졌다. 그 얘기죠. 재건축이라는 거죠. 재건축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원인이 소실독의 노후 등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뭐 정비법상, 도시 주거환경 정비법상 여러분이 아시는 재건축, 아파트 정비 구역 지정에서 하는 것들이죠. 이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죠. 이때 그러면 이게 집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라 있잖아요. 이거를 1년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걸 부시고 멸실하고 새로 지었다. 완공했어. 그죠? 이 얘기죠. 그리고 새로 지어서 이걸 또 1년 있다가 이걸 팔았다. 그럼 얘는 일단 보유 기간이 몇 년이다? 2년이죠, 2년. 왜냐면 이거를 팔고 이걸 지었으면 그러면 1년인데 이걸 부시고 여기다 다시 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포함시켜줘야죠. 그래서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뭐한다? 통산한다. 라고 돼 있어요. 맞죠? 그럼 2년 이출다. 근데 이게 공사기간 있잖아요. 공사기간. 그죠? 여기서 공사기간이 1년이 걸렸어요. 공사기간이. 이렇게 하면 이제 보유기간이 몇 년이니? 그러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때는 여전히 2년이고 여기는 3년이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공사기간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요 여부는 뭐에 따라 도정법상 그죠? 정비법상 재건축은 공사기간도 포함되고 소실독에 불이 나거나 노후화돼서 우리가 부시고 새로 짓는 재건축은 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사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1번 지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실독의 노후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걔는 보유기간 어떻게 된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비법 나오면 공사기간도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동그라미 2번. 국내 거주자가 토지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각각 발생한 결손금은 양도소득금의 계산 시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자, 토지와 주식을 팔았대요. 그럼 얘는 결손금 통산한다 안 한다? 결손금 통산이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한다는 얘기죠. 둘이 합해서. 그죠? 그냥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맞잖아. 왜요? 왜? 토, 건, 부, 기, 주식 등 이렇게 돼 있다 했잖아요. 그럼 지금 얘는 토지하고 주식을 같은 용도에 팔았다는 얘기죠. 근데 예를 들면 얘가 여기서 이 토지 팔 때 차손 5천 나고 여기서 차익 1억이 나면 요거 계산할 때 여기 차손 난 거 5천 빼고 5천만 하면 세금 내는 게 아니라는 거지. 왜? 그룹이 다르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는 없다 했잖아요. 이렇게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얘끼리 하고 주식은 주식끼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그죠? 계산시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그죠? 됐죠? 보시면 3번. 비거주자의 경우는 부동산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없다. 있다. 그죠? 비거주자 되잖아요. 3년. 그죠? 거주자, 비거주자 다 된다 그랬습니다. 3번. 토지를 미등기 양도한 경우는 양도 차익과 양도소득 금액과 과세 표준이 동일하다. 맞죠? 미등기 양도. 왜 토지 미등기 양도 뭐가 안 돼요? 장기 보유하고 기본 공제가 안 되니까 양도 차익과 양도소득 금액과 과표가 같죠. 그러면 토지 미등기 양도 시
과세표준 계산 방식을 구하시오. 그럼 뭐라겠어요? 토지 미등기 양도 시 과세표준 계산 방식을 구하시오. 양도 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면 되죠. 왜? 양도 차익이 과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양도 차익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양도 가액에서 필요 경비 빼면 되죠. 그럼 걔가 바로 뭐가 돼? 과세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토지, 그러니까 미등기는 장기와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걸 가지고, 그렇죠? 지금처럼 두 가지 형태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거 구하고 이거 구하라 이렇게 물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우리가 잘 조심하면 돼요. 그러니까 가끔 시험에 옛날에 보면 다음 이렇게 해놓고 복잡하게 해놓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계산 문제로 해놓고 위에 지문에 뭐라고 해서 박스에다가 막 날짜 나오고 막 기간 나와요. 그래놓고 토지 해놓고 가로치고 미등기 이렇게 써놔요. 미등기. 그럼 예를 들면 여기다 토지하고 여기다 미등기 쓰고 여기다가 막 날짜 막 주고 막 이렇게 추구상 써놔요. 그러면 막 계산을 열심히 한 다음에 나중에 가서 뭐라 그래요? 양도책 싹 구한 다음에 거기서 뭘 구해? 아 얘가 몇 년 보유했지? 5년 그럼 3, 5, 15 이러고 있다. 이래요 안 해? 안 해요. 왜? 여기 미등기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무슨 얘기야? 장기보유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돼 보면 소용없습니다. 막 열심히 계산해가지고 막 다 계산한 다음에 여기다 3, 5, 15에서 막 곱해가지고 얼른 구한다니까. 그럼 시험 끝나고 채점하면 뭐라고 해서? 이거 보고 뭐라고 해서? 아, 또 이러겠죠. 아, 이게 미등기네. 그러면 소용없다니까. 끝나고 뭐 시험 보고 끝나고 그러면 안 되고. 네, 그런 게 좀 그렇죠. 자, 5번은요. 거기 5번 질문은 그거 길게 나와 있죠. 그죠? 이건 이런 거라 했잖아요. 다운이나 업계약서를 써주다 걸리면 그런 얘기죠. 불이익을 주겠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얘가 비과세 대상이에요. 그죠? 비과세 대상이나 감면 대상이니까 얘가 보인다. 자기나 비과세 감면 받으니까 상대방이 업다운 계약서를 써달라고 하면 자기는 그냥 필요 없으면 그래 알아서 써줄게 해서 써줬다는 거죠. 실거래가 4억짜리인데 계약서는 4억 7천에 써줬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업해서 7천을 써준 거예요. 7천만 원. 얘기죠. 자, 이랬을 때 일단 걸리면 어떻게 되냐? 걸리면 얘가 비과세잖아요. 얘도 걸리면 얘도 불이익을 주겠다. 그런 얘기죠. 어떻게 된다? 일단 얘가 걸리면 비과세가 안 된다고 가정하고 세액을 산출해. 그럼 원래도 얘는 세금 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세금 계산은 1억 나왔어. 그럼 예를 들면 얘가 원래 세금 1억을 내야 되는데 1억을 비과세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이 상태 걸리면 이 1억하고 요거 차이 있죠? 얼마? 7천. 요 두 개 중에 비교해서 얼마? 적은 금액인 7천만 원을 얘가 비과세 받을 금액에서 차감한다. 그러면 얘가 비과세 받을 금 뺀다는 얘기는 이만큼은 비과세를 안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결론은 갑한테 세금이 얼마가 나온다는 거야? 7천이 나올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걸리면 국세청에서 갑한테 너 7천 내. 이게 나온다는 거지. 그럼 갑은 이거 한번 써주고 세금 7천 내야 됩니다. 장난 아닌 거죠. 이게 매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건 절대 해주면 안 된다겠죠. 이게 법이 벌써 바뀐 지 오래됐다 했죠? 2011년 7월 1일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전에 써주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걸려도. 왜? 그 전까지는 걸려도 여전히 갑은 그냥 비과세 해줬거든요. 근데 이날 이후로 다운이나 업 써주신 분들은 발 뻗고 자면 안 됩니다. 아직은 발 구부리고 자야 돼. 무릎 구부리고. 왜? 이게 나올 수 있어요. 제척기간이 10년이죠. 우리 배웠죠? 사기 등 부정한 행위를 세금포다. 그럼 몇 년? 10년. 그리고 10년은 지나야 돼. 그러니까 10년 안에 안 나오면 이게 상관없어. 10년 지나면 이제 끝난 거죠. 왜? 제척기간 끝났으니까. 근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절대 해주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말했죠. 이거 시험과 관련 없이 실무적으로 꼭 절대 해주면 안 된다. 본인도 해주지 말고 다른 사람 해주는 것도 말려야 됩니다. 중개업자가 이거 했다는 뭐 골치 아픈 얘기고 얘기하면 그죠?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게 지금 5번 질문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 읽어보면 그냥 그런 얘기죠. 거래 당사자가 매매 계약서의 거래 가액을 실지 거래 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금액에서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양도세 산출세액과 매매 계약상 거래가액과 실지 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그러니까 1억과 7천 중 적은 금액 얼마? 7천을 뺀다. 그래서 그렇게 과세를 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건 절대 해주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면 75번에 가면 부당행위 계산 부행 규정 얘기가 나오네요. 요거는 이제 문제가 하여튼 이런 얘기인데 이거죠? 증여받고 몇 년이네? 5년 이내 판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정리를 좀 잘하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비주얼이 좀 우리가 볼 때 세법에서 좀 어려워 보이죠. 그죠? 일단 정해받고 있는 얘네 둘이 무슨 관계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이거나. 아니면 뭐다? 특수관계예요. 특수관계. 이럴 때. 네, 이렇게 돼 있다. 자, 여기입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쟤들이 증여받고 5년 이내 팔면 세금 계산을 일단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다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둘의 공통사항은 뭐다? 만약에 세금을 계산하게 되면, 보유기간 계산할 때 취득일은 언제로 간다? 갑. 그죠? 그러니까 취득 시기도 여기부터 따지고, 그리고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 가액도 갑이 취득한 가액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이게 이제 공통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몰라, 다른 건 몰라도 뭐래요?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이걸 우리가 2월 과세 그러고 이걸 우회양도 그러는데 하여튼 이렇게 나오면 취득 시기와 취득 가액을 물어보면 무조건 누구 시점? 갑. 요건 알고 가야 돼요. 자, 둘이 배우자 직계 존비속 경우에 5년 이내 양도하면 취득 시기는 증여자가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기산한다. OX. 그러면 갑이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그 맞고. 그러면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 가면 걔네 틀리고? 갑이 그럼 도대체 누구예요? 갑이 도대체 누구예요? 얘가 증여자라니까 증여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전에도 한번 수업할 때 말씀드렸죠. 이 갑을 병 그러니까 갑만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걔가 신문상에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그러면 쟤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갑이 나와야지 왜? 아니 여기서 갑으로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 을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문제 내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증여를 했구나. 얘가 누구야? 증여자. 얘 누구야? 수증자입니다. 수증자. 근데 이렇게도 나올 때 있어요. 배우자 직계존의 증여에서 2월 과세의 경우에 취득 시기는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맞죠? 틀려? 아, 맞잖아. 증여한 배우자. 이게 참 이거라니까 이게 웃긴 거죠. 그 하나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풀 때 그냥 대략적인 개념만 이해하는 거죠. 근데 문제를 풀 때 이거를 갑으로만 안 풀고 여러 개 풀다 보면요, 얘가 지금 제가 말한 대로 뭐 증여자가 이렇게 나올 때 있고 증여한 배우자가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신문상에 문제 풀 때. 그러면 그런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본 사람이 나중에 그 문제를 풀고 나서 얘랑 비교를 해보면 아, 얘는 우린 갑이라고 하는데 얘가 그러면 증여한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증여자가 될 수도 있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공부를 책만 보고 공부하면 그냥 쭉 그냥 흘러가는 거죠. 그럼 나중에 지금처럼 반대로 물어봤을 때는 못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그런 거죠. 얘가 증여한 배우자고 얘는 증여받은 배우자고 얘가 증여자면 얘는 수증자가 되는 거죠.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 데서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증여받고 5년에 팔면 이 투입 때 이게 나오죠. 양도세를 낼 거 아니에요. 자, 양도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할 때 얘는 을이기다. 어차피 세금을 이렇게 하죠, 둘 다? 이렇게 계산하죠? 그리고 내는 건 누가 내? 을이네요. 자, 근데 특수관계에는요, 뭐 한다 했어요? 얘가 이렇게 하면 갑이 병한테 뭐 한 걸 본다? 직접 양도한 걸 본다. 됐어요. 그러니까 특수관계에는 증여받고 5년에 팔면 무조건 봐? 직접 하는 걸로 봐. 그럼 양도세 납세 의무자 누구라는 거예요? 직접 하는 걸로 보면 갑이라는 거죠. 갑으로 본다니까. 근데 그림상으로 누가 파는 거야? 을이 파는 거잖아요. 그죠? 을도 관계 있죠? 얘는 연대 납세입니다. 연대 납세.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이게 나왔었죠. 그러니까 배우자는 연대 납세음이 있다, 없다? 없고, 누구만? 특수관계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서 좀 더 나오는 게 증여세 문제가 나와요. 즉, 을이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를 냈다. 그죠? 그러면,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증여세를 어떻게 하냐면, 필요 경비로 산입한다 그래요. 필요 경비로 산입. 그러니까 갑이 병한테 파는 것처럼 세금 계산할 때 경비로 공제해주고 만다. 근데 얘는 뭐죠? 환급해줘. 특수관계는 환급이 낸 거 있습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시험에 주로 언급이 되는 것들이요. 그러니까 얘는 뭐 시험에 나왔었고요. 그죠? 이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공통상 같은 취득 시기 취득하는 건 누구다? 증여자인 갑의 시점으로 계산. 여기는 무조건 알고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더 가면 얘가 문제인 거죠. 이 특수관계인. 자, 특수관계인은 증여받고 5년 이내 팔면 무조건 직접 파는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얘가 뭐 세금 포탈 의도를 가졌을 때, 즉 어디에 해당되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됐을 때만,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될 이때만 해당. 이 무슨 얘기예요? 세금을 포탈할 의도를 가지고 했을 때만,
그때 뭐다? 제가 직접 하는 걸로 본다. 그럼 이제 문제는 뭐예요? 언제 그럼 내가 세금을 포탈하는 걸로 보냐? 그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건이 뭐다? 여기서 있죠? 이거 증여받았어. 증여세 1,000만 원 냈고 이거 다시 을이 양도하면서 양도세 2,000 냈다. 그럼 지금 을은요. 증여받고 5년 이내 팔면 세금 얼마 낸 거야? 토탈 3,000 냈죠? 자, 근데 5년 이내 팔았으니까 어떻게? 직접 양도으로 본다겠죠? 자, 이 세금도 마저 계산을 해. 얘가 2,000만 원이야.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얘는 을은 지금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네. 왜? 직접 팔면 2,000인데 돌려서 3,000 냈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한다? 냅둔다겠죠? 냅둬. 그냥 냅둬. 왜? 지가 자발적으로 냈잖아.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한 거죠. 이때 냅두는 거예요. 근데 얘가 4,000이야. 그럼 얘는 뭐 한 거예요? 세금을 포탈한 거죠. 왜? 직접 팔면 4,000이 돌려서 3,000밖에 안 냈잖아. 이때는 어떻게 한다? 부당행위로 봐서 얘가 신 건 이거 부인 인정하지 않고 직접 양도로 계산한다. 그럼 결론 조건이 얘가 부당행위에 해당되려면 요 두 개를 합한 금액과 직접 양도한 양도 합해서 뭐가 더 크면 얘가 더 크면 부당행위로 봐서 직접 하는 걸로 보고 반대로 요 금액이 더 크면 부당행위로 보지 않는다. 이 조건이 저거죠. 근데 하나 더 있죠. 조건이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여기서 이제 뭐가 있어요? 저가양도, 고가양수라는 게 있다. 얘도 뭐예요? 특수관계인끼리. 그죠? 자, 갑, 을. 둘이 무슨 관계야? 특수관계.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시가 10억짜리를 얘한테 저가양도니까 뭐 다운계약서 딴 얘기죠? 얼마에? 8억에 양도한 걸로 신고했다. 양도세를 줄인 거죠. 이럴 수 있죠? 이게 저가양도고. 고가양수는 거꾸로죠. 원래 시가는 얼마짜리인데 8억짜리인데 이걸 얼마? 얘한테 10억의 양취득, 그러니까 얘한테 이제 10억에 쓴 걸로 신고하는 거죠. 왜? 왜 취득가격을 높였어요? 나중에 을이 지가 팔 때 양도세 줄이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가 양도나 고가 양수했다. 무슨 관계에서? 특수관계. 해서 얘가 뭐에 해당되면 세금 포탈 의도에 해당되면 얘는 그죠? 그럼 이건 뭐예요? 얘도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차익 둘 다 얼마예요? 2억 원이잖아요. 자, 이 차액이 이 조건이 맞아야 된다. 어떻게? 3억 이상 차이 나거나 또는 시가의 100분의 5 이상 차이 나면 그럼 뭘로 본다? 부당행위로 봅니다. 자, 그럼 이런 얘기죠? 얘부터 보세요. 얘 지금 8억에 신고했죠? 그죠? 차익이 얼마야? 2억 원이죠? 3억 차이 안 나죠? 그런데 시가가 10억인데 그게 5%는 얼마야? 5천만 원. 넘게 차이 났죠? 그럼 얘는 뭐예요?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죠. 그럼 어떻게 한다? 얘가 신고한 양도가의 8억 뭐하고? 부인 인정하지 않고 뭘로 간다? 시가로 간다. 그럼 10억으로 계산하는 거죠. 여기도요. 얘가 지금 취득가액을 10억에 신고했죠? 자, 2억 차이 나죠? 3억 차이 안 나죠? 근데 뭐 시가가 8억이잖아. 그럼 5%면 4천 넘게 차이 났죠? 그럼 얘도 뭐예요?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죠. 그럼 뭐야? 요거 신고한 거 부인 인정하지 않고 취득가액 얼마로? 8억으로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은 저가양도, 고가양수 조건은 부당의 조건 이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우회양도의 조건은 요 두 개, 증여세와 양도세 합한 금액과 직접 양도한 금액 비교해서 뭐가 더 크면 직접 양도한 양도세가 클 때만 뭔다? 부당행위로 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특수관계는 이제 나랑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진짜 나랑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게 누구요? 특수관계 중에 진짜 그리고 말하기 싫겠지만 그 왼술 있잖아요. 남편하고 부인하고 그죠? 그리고 누구? 자식이잖아, 자식. 그죠? 거기는 진짜 특별하니까 여기 따로 뺀 거예요. 그죠? 그 요 특수관계에는 요 빼고 나머지죠. 그럼 얘가 꼭 혈연 관계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제일 대표적인 게 형제지간, 친인척, 그리고 뭐 사장과 종업원 이런 거 다 해요. 왜? 사장하고 종업원이면 이 종업원이 사장과 금전관계로 연결된 거죠. 그럼 사장하고 종업원도 특수관계인이고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도 사장하고 특수관계인이에요. 옛날에 그렇게 나왔을 때나 A는 사장이고 B는 종업원인데 C는 B의 와이프다. 그럼 사장인 A와 종업원의 B의 와이프인 C하고는 무슨 관계니? 사장하고 종업원의 와이프하고 무슨 관계야? 특수관계인. 왜? 종업원이 특수관계인이 그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도 그 사장과 특수관계인입니다. 그런 식으로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꼭 필수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치? 뭔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그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이게 그 시험에 은근히 나오는데 이거는요 기출문제를 보면 거기 이 관련된 문제가 여러 개 있어요. 그러면 얘가 그거 풀어보면 오히려 더 쉬워요. 풀어보고 놓고 오면서 이렇게 비교해보면 물어보는 게 똑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배우자 직계념이 속일 때 여기서 이제 그죠? 증여받고 5년 파다. 그럼 얘가 이혼하면 어떻게 해? 이혼하면 배우자가 증여받고 1년 있다 이혼했어요. 그리고 5년 이내 팔면 이혼해도 여전히 뭐다? 이렇게 간다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돌아가시면 배우자가 1년 만에 돌아가셨어. 걔는 그냥 정상적인 거래요. 정상적인. 그죠? 그러니까 이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되면 을이 그냥 병한테 파는 걸로 보고 5년 내에 팔아도 근데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되면 뭐다? 5년 이내 팔면 여전히 뭐다? 이렇게 간다. 근데 이 지문은요 조심할 게 그럼 만약에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갑과 을이 형제지간인데 예를 들면 그죠? 형이 동생한테 6년 지나고 팔았어. 증여받고 6년 후에 팔았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정상이에요. 그냥 정상이에요. 왜? 5년 지났잖아. 5년 지나면 이거 안 따져요. 5년 이내 팔았을 때만. 5년 이내 팔면 세금 포탈한 걸로 보겠다는 거지. 그때 5년 지나버리면 그냥 뭐요? 정상적인 거래로 보면 된다. 그래서 자, 75번 문제 보세요. 거기. 다음은 양도세의 부당이익 계산 부인규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그랬죠? 1번.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여 그러니까 고가 양수, 저가 양도죠.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그죠? 2번 1의 경우 시가와 거래 가액의 차익이 3억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지금 1번 질문 이거 설명한 거잖아요. 저가양도, 고가양수. 그죠? 그럼 조건이 이거잖아. 그죠? 그다음에 3번. 양도세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서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거로 본다. 맞죠? 증여자가 누구요? 갑. 얘가 직접 양도한 거로 본다. 4번 3호의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로 보는 경우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 의무를 신다. 맞죠? 특수관계에는 연대 납세가 있다 했잖아. 그죠? 있고. 5번 3호의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히 있는 경우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땡. 그랬죠? 왜? 이거는 배우자 얘기고 지금 특수관계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게 환급.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그렇게 몇 개 풀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얘가 이게 이제 그런 거죠. 같은 옷 다른 느낌.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민법 같았으면요. 이거 갑을명 이렇게 나오면 얘는 그러려니 합니다. 그 정도야. 뭐 아직 정도 안 나왔는데 뭐. 그죠? 이러고 있는 거지. 근데 세법에서 막 갑을명 나오니까 벌써 막 느낌이 벌써 틀린 거야. 같은 옷 다른 느낌이죠. 겁나 복잡해 보이는 거죠. 근데 민법 같으면 이거 난 조족지을 아니에요. 그죠? 민법은 전에도 한번 제가 민법에 특강할 때 저기서 문의서 잠깐 보니까 막 여기서부터 막 그려가면서 한 끝도 없더만 막까지 여기까지 저 끝까지 가고 막 다 그려놓고 막 계속 얘기를 막. 그죠? 그럼 여러분 표정은 뭐 내가 보니까 안 봐도 비디오도만 이러. 민법은 여기서 막 저기서부터 막 열심히 막 자 이렇게 해서 막 설명 계속 하고 막 하고 여기까지 저까지 갔는데 여러분 그냥 계속 여기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아까부터 저쪽 할 때부터 여기만 정면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안 따라가? 이러고 있는 거야. 성의 표시만 하고 있는 거야, 앉아서. 그죠? 자, 그래서 거기 75번은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푸시고, 쉬었다가 77번부터 했습니다.